영화 눈물의 여왕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계속해서 에피소드 11을 검토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는 관객을 사로잡을 많은 감정적 수준과 많은 중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될 것을 약속합니다. 홍혜인과 현우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쓰는 모습과 홍혜인이 현우와 손을 잡고 사악한 모자 콤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홍혜인에게 집착하는 윤은성은 자신이 그룹 퀸에 합류하지 않으면 자신의 병을 폭로하고 가족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현우를 과실 혐의로 거짓 고발하고 그를 해고함으로써 그녀를 더욱 타락시킨다. 현우와 가족을 지키기로 결심한 홍혜인은 퀸으로 돌아가는 데 동의한다. 이번 회의는 홍제국을 탈취한 윤은성의 누명을 벗기고 홍혜인과의 결혼을 발표해 그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운명의 나비서가 현우에게 윤은성의 음모를 알렸고 현우는 그녀를 막기 위해 홍혜인을 뒤쫓았다. 그러나 홍혜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했고 현우는 절망에 빠졌다. 윤은성은 모든 것이 몬디의 바람이었다며 홍혜인이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윤은성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한 순간 홍혜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그가 위법 행위에 대한 거짓 비난으로 현우를 위협하여 그녀를 강요했다고 밝힙니다. 예상치 못한 폭로에 윤은성은 경악했고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혜인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불치병을 선언하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윤은성의 통제에서 풀려난 홍혜인과 현우는 화해한다. 노출되고 절망에 빠진 윤은성은 현우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윤은성의 부하들에게 쫓기던 홍혜인과 현우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다. 사고 이후 홍혜인의 위독한 상태를 목격한 가족들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홍혜인에게 반항의 불꽃이 번쩍였다. 자신의 불치병에 대한 가혹한 진실이 그녀에게 직면하지만 반격해야 할 새로운 이유가 그녀의 마음속에 솟아오릅니다. 아직은 현우에게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한 그녀는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고 느낀다. 이 무언의 진실은 그녀가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까지 하는 현우의 작은 몸지대도 사랑과 배려가 담긴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홍혜인과 현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홍혜인과 현우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는 가운데 윤은성은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갈라놓을 계획이다. 윤은성은 홍혜인과 결혼하려는 계획을 구하기 위해 현우에게 홍혜인을 돌려보내는 대가로 무엇이든 제안하고 현우를 화나게 한다. 세철은 윤은성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복싱을 배우기 위해 현태를 찾는다. 초기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한 의지는 그가 불안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홍범자와 영민 사이에는 사랑이 피어난다. 홍범자는 자신을 힐끗 쳐다보던 중 갔다 온 베리가 담긴 봉지와 데이트 초대장을 내밀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현우는 홍씨 일가와 힘을 합쳐 윤은성과 서리를 쓰러뜨린다. 이들의 공통 목표는 윤은성과 서리가 노리는 몬디에 숨겨진 블랙머니를 훔치는 것. 이 동맹은 라이벌에 대한 입지를 강화합니다. 현우와 홍씨의 새롭게 형성된 동맹은 윤은성의 비리를 폭로하고 몬디에 숨겨진 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정의가 탐욕과 충돌하고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가슴 뭉클한 클라이막스에 답이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숨막힐 듯한 스토리에 휩쓸릴 준비를 하세요. 다음으로 10화를 리뷰하겠습니다. 눈물의 여왕 10회에서 가장 사이다였던 건 단언코 혜인이의 기자회견 장면이었지만 10회의 매력이 그거 하나뿐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혜인이와 현우의 이야기 퀸즈를 되찾는 과정 이런 것도 물론 재미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용두리의 불시착한 퀸즈 일가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8회 이전의 내용들보다 8회 이후의 내용들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눈물의 여왕 11회 일고를 보니 수철이가 현우 형인 백현태에게 권투를 배우겠다며 사부님이라고 부르고 퀸즈 복싱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마도 복싱 천재인 현우 매형이 강한 모습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현우가 멋있어 보이는 건 저희 눈에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거기다가 백현태가 지금은 월말마다 학부모들을 구슬리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 챔피언 벨트도 딴 능력자잖아요. 물론 현우의 카운트 펀치에 KO 당한 적이 있긴 하지만요. 전 복싱 배운 수철이가 엄청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건우의 친부가 나타나 다혜와 건우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건우의 친부에게 한 방 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옥처럼 느껴졌던 용두리에서 난생 처음 진정한 천국을 느끼며 살게 되는 퀸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우 엄마 전봉혜와 혜인이 엄마 김선화부터 시작할게요. 생활력 강한 봉혜와 생활력이 뭔지 모르는 선화. 봉혜와 선화 뭔가 봉선화 시스터즈 느낌이 나는 두 사람인데요. 전 10회에서 가장 배를 잡고 웃었던 장면이 혜인이 엄마가 가수원이라는 거였어요.
김선화가 아아를 주문했을 때 전봉회가 밤에 잠을 못 잔다더니 웬 아아냐고 물었던 걸 보면 전봉회는 사돈 김선화가 잠을 못 잔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일을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답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빡세면 사람은 아무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선화는 용두리에 도착한 직후 500만 원이 넘는 구도로 처참하게 숫동을 밟고 세상을 다 잃은 듯 좌절했습니다. 사실 그걸 밟은 것 자체는 별거 아닌데 전 재산이 묶이고 집도 절도 없이 용두리에 오게 된 현실이 진짜 뭐 밟은 느낌이었기에 더 좌절했던 거였겠죠. 김선화의 구두를 받은 백미선은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해주겠다며 킨즈 미용실로 김선화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용두리 마을의 카더라 통신의 근원지인 미용실 단골 강미, 방실, 현정 세 사람이 김선화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죠. 홍혜인 엄마 오자마자 똥 밟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완전 또라이라며 그간 김선화가 백현우와 전봉희에게 저지른 마맹 및 킨즈 일가의 몰락에 대해 거침없이 깠습니다. 그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가 김선화 입장이라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 말까지 들으면 멘탈이 나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사과를 하겠다며 불러서는 계신 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너무 죄송하다로 뻔한 말 3단계 코스를 시전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으로 내내 볼 텐데 기분 푸셔야죠라는 말이 김선화를 자극했고 그냥 휴양차 온 거다. 발리니 칸쿤이니 다 좋지만 용두리는 돈 주고도 못 살 경험 아니냐는 김선화의 망언은 감미를 자극해 난 우리 동네 와서 나 곧 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곧 뜨는 사람을 못 봤다며 일침을 날리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선화가 아가 땡겼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분명 계좌도 카드도 다 막혔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아 한 잔을 주문해버린 김선화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순간 외상금지라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커피 후 계산을 하면 안 되는지 물어봤고 당연히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김선화가 아 한 잔도 못 사먹을 때 용두리 큰손 전봉회가 아 10잔, 아라 10잔을 주문하며 김선화의 아까지 함께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꼭 김선화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봉회가 흑기사처럼 구해주는 느낌이에요. 소똥 밟았을 때 가족들 모두 내 쪽으로 오지 말라고 막 소리쳤는데 비틀거리는 김선화를 부축해준 사람도 전봉회였죠. 한편 김선화가 커피값을 갚기 위해 머리 양갈래로 묶고 꽃무늬 모자를 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거 너무 잘 어울리고 웃기더라고요. 거기다가 라떼 꼰대 선배 나타샤가 활약을 해줬고요. 배에 종이 감싸는 거 잘 못하는 김선화에게 한국말 어렵냐 말기 못 알아들어 하는 장면은 진짜 역대급으로 웃겼어요. 평생 몸쓰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텐이 하루 종일 서서 고개를 들고 팔을 올리고 해야 하는 과수원 일이 엄청 힘들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몸이 힘들었던 것과 달리 이른 장에서 4,900원 거기다가 커피값을 빼서 1,700원을 벌어버린 김선화 선배 나타샤가 4,000장을 해서 보너스까지 30만 원을 번 것과 엄청 비교가 됐는데요. 애인이 아빠 홍범준이 백두관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원하면서 친구에게 당장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많이도 말고 딱 2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당했다며 며칠 전 사인한 세금 계산서가 456억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이 없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킨즈 일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금전 감각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1,700원 벌었으니 김선화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몸은 솔직하더라고요. 이후 김선화가 저녁밥 먹는 장면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용두리에 온 첫날 밤 홍범준은 취향 저격당한 된장찌개를 엄청 맛있게 먹었고 범자는 상추쌈까지 싸서 야무지게 밥을 먹었던 것에 비해 김선화는 홍범준에게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며 그만 먹으라고 말렸고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며 공복에도 콩국수를 거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니 나트륨 어쩌고 하던 사람이 비빔밥을 꿀맛으로 퍽퍽 퍼먹고 한 그릇 뚝딱 한 다음에 비빔밥 한 그릇 더 리필하고 샤워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은 채로 맨바닥에서 수면지 없이 코골면서 잠도 잘 자고 얼마나 좋아요. 전 사부인 불면증 치료해버린 현우 엄마 전봉에 보면 현우가 속이 깊은 게 엄마를 닮았다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혜인이 아빠 홍범준과 현우 아빠 백두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두 사람, 가장으로서 느끼는 무게도 다르고 한 명은 막걸리파, 한 명은 소주파로 취향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둘 다 약간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라 잘 어울리고 권력의 끝에 머리에 선 가장이라는 공감대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더라고요. 길바닥에 나앉아도 독일물 찾는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이설 가장과 이장 재산의 낙마한 권력력 강한 용두리 가장의 케미가 은근 괜찮아요. 거기다가 두 사람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백두관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현우가 자기를 닮았다고 우겨보지만 가족들은 모두 백두관을 닮은 건 장남 백현태고 현우는 돌연변이다라고 딱 잘랐고 홍범주는 자기 아들 홍수철이 날 닮지는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딱 봐도 자식 사랑하는 거랑 약간 비어있는 게 홍범준이랑 홍수철 딱 닮았어요. 둘이 아주 똑같다고요? 아들이 자기를 닮았으면 하는 백두관이랑 아들이랑 닮은 걸 거부하는 홍범준 두 사람은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장 선거에선 악마한 백두관이 혼자 술을 마시며 허한 마음을 달래고 있자 홍범준은 그 마음 난 이해가 된다며 백두관의 마음에 공감했습니다. 부회장 자리에 있을 땐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나오는 안내 멘트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전화도 안 오고 걸어도 받질 않아서 저녁 10시 11분인데 배터리가 63% 남았다며 권력의 끝머리에 선 심경을 이해해줬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눈물이 여왕 컨텐츠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드라마 팬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